네, 마감 스포트 시간입니다. 오후장 투자 뉴스 점검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오후는 뉴스가 조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적 시즌이라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먼저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에 이어서 먹는 비만약인 먹는 위고비를 지금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FDA 승인 신청을 오늘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질세라, 일라이 릴리까지 함께 먹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을 내면서 두 기업의 승인 여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난다면 시판까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 관련사죠. 블루엠텍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했고요. 인벤티지랩 상한가 같습니다. 큐라티스도 상한가죠. 펩트론만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보란 듯이 더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조금 보란 듯이 조금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에 있는 친환경 종목들이나 탄소 포획 관련주가 집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오늘 이 뉴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정부 효율부인 도지의 수장 자리를 내려놓고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도이치방크에서 테슬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뤄낼 거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인데요.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까지 함께 지금 개발 중이어서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과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나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친구라고 합니다. 트럼프 장남, 이름은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신세계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이마트,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이 그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다만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 정책 공약에 관한 것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광주에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확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한싹의 주가가 오후장에 슈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센터용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진짜로 이 공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슈팅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해저 송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어제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면서 전선주, 전력 설비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이 한반도 전역의 해상 전망을 깔겠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바로 이제 관련주들이 슈팅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다만 친환경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조선주들의 실적과 하나솔루션, 현대차 실적 나왔는데요.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다라는 뜻이고요. HD 현대 미포는 오늘 영업이익도 크게 상회한 데다가 앞으로 저가 선박에 대한 수요가 없고 다 이제 고가 선박만 팔 거다라고 컨콜 내용까지 좀 공개되면서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동시에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그 수주 공시도 같이 나오면서 장중 급등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0% 가까이 상승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지금 조선주 시세 한번 보시죠. 일단 탄력이 가장 좋았던 것은 HD 현대 미포입니다. 현재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구간 다시 한번 도달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시세 따라갑니다. 6.6%의 상승세. MRO 쪽으로 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다음으로 또 기대되는 선두주자죠. HJ중공업도 4%의 급등세 나타내고요. 삼성중공업 1% 상승합니다. 삼성중공업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 잠시 뒤에 삼성중공업
기업도 실적 공개될 예정이라서 주가 흐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은 한화솔루션에 대한 뉴스인데요. 역시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600억이었는데 무려 플러스 300억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공개했고 이것이 단순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감축으로 인해서 단기발 상승인지는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화솔루션 일중 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도 있었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친환경 정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적까지 잘 나와버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으면서 오후장에 강하게 슈팅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 8%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에 대한 소식인데 현대차도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건 아니고 컨센서스 부합한 정도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3.6조 원.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죠. 일단 배당이 주당 2,5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습니다. 보통주 무려 450주가 넘는 보통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는 실적보다는 조금 더 주주 환원 정책 쪽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러한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전략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스포트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렇죠. 정말 실적 발표와 바로 주가 연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그냥 뚫고 가는구나. 전고를 뚫고 가는 것을 확인한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아침에 실적이 나왔는데 전고는 무슨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도체 먼저 짚고 그 이후에 네. 조선주 얘기 나눠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호실적보다 중요한 건 섹터인가요? 시장이죠. 시장? 네.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스뿐만 아니라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빠져요. 왜 그럴까요? 언제는 실적 좋다고 띄우고 언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고.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섹터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가 누구냐?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다.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거 분명히 좋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반도체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작년 상반기 때 HBM 관련돼 가지고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그때 이 실적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시장하고 섹터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하이닉스를 현재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장세가 오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는데 결국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아마 저런 것들도 좋게 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서 저런 실적이 나올까가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못 가는 이유는 거기서 일단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시장이 과연 반도체를 현재 바라보고 있느냐, 안 바라보고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아마 지금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이해가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 대응도 불필요하다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매수계를 정말 천천히 줄 거예요. 정말 SK 하이닉스가? 네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작년 상반기를 또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HBM이 필두가 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아랫단에 HBM, 뭐 CXL 같은 소부장대까지 같이 이게 끌어주면서 갔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수 대응 장세에 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이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만약에 이끌게 된다라면은, 그 삼성전자의 필두란 소부장 쪽에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순서가 올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럴까요? HBM이 아니라 레거시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HBM만은 영향을 미쳤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하이닉스만 그런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양 주체 모두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물론 HBM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레거시력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보게 된다면 제가 왜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는지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놀랄 수 있는 네. SK 하이닉스 실적은 맞는데 시장 컬러와 맞지 않은 거라면 이게 참 작년에 운을 다 쓴 건가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올해는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관망이시라고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네. 내용이랑 거의 뭐 사실 대부분 다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업종에 대한 쏠림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까지 돈이 갈 만한 여유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려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계속 개인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었었고 뭐 거의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뭐 기관 쪽에서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 단에서 봤을 때는 거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그럼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좀 일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그 수급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쏠렸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또 수급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분위기 좀 색깔이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좀 기다려야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요. 역시 그 시장의 컬러와 맞고 내부의 본연적인 컬러가 맞을 때를 기다리는 자세로 관망 의견으로 봐야겠네요. 그때가 오면 기회 시장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장세가 오기 전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조선주인 건가? 이 생각도 들잖아요. 자,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컴콜에서 나와지는 얘기들이요. 톤이 굉장합니다. 생산성이 진짜 많이 좋기 때문에 그 선표도 빨리빨리 앞당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생산성이 빨라진다면 빨리빨리 앞으로 내보낼 수 있고 빨리빨리 수익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또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K조선이 잘하는 거를 이미 미국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의 모멘텀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늘 따라다녔던 고밸류 문제는 오늘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하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동전 양면 같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환율이 고환율일 때 언제는 좋게 얘기했다가 언제는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PR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먼 과거긴 한데 과거에 이제 2007년도 같은 게 두산중공업이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퍼가 뭐 100배가 넘어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축구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밸류를 논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각외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뭘 봤냐면은 이
제 개인적인 계산에는 올해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실적 탄력을 받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쩌다가 방사능에 이렇게 엮이게 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건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네네.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싹 그냥 없애버리네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근데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조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실 예를 들게 되면은 자 2022년 6월 달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LNG 운반선 요게 2억 5천만 불이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설계가 끝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반영이 될 건데 그게 딱 작년 4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수주가 작년 4분기부터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좋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네네. 좋은데 1분기 때 지금 140% 너무 빵 터지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러면 만약에 2분기에 가서 140%가 넘는 전년 대비 성장이 안 넘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버프를 받고 뭐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25만 원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고 드릴 때는 실적을 봐야 된다면서 관망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실적을 보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관망을 드린 건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이라면은 예. 이거는 매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된다, 조정기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조정이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아깝네요. 그러면 이제 LNG선 쪽이면은 아마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아직 삼성중공업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아마 삼성중공업도 실적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되네요. 네. 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태근 의사님이랑 제가 이번 주만 월화수목하고 있는데 톤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지현 대표님과도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심지어 또 수주 공시까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콩쿨에서 나오는 얘기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시장이 세론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세론이면은 대기 매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는지 그냥 갑니다. 사실 근데 이준 대표님도 저희에게 주실 때는 관망으로 주셨는데 톤이 바뀌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본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일단은 일단 실적 발표되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 좀 경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전고점 구간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들인데 아마 좀 키 맞추기는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조선주들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었고 지금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사실 2, 3년 전에 수주를 받은 물량의 그죠. 실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선의 선가는 올라왔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뭐 선표가 이제 좀 앞당겨진다던가 생산성이 좋아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슬롯이 계속 차 있어가지고 언제 또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우려였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타임테이블이 좀 앞당겨지면서 뒤에 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 3년 전 거부터 이제 좀 고선가로 이제 선별로 수주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조금 더 이제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계속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조선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느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뭐 빠르게 시세가 나오고 좀 슈팅이 나오고 이런 때 뭐 이렇게 매수 뭐 물릴각으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면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준 대표님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미포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저수익성 선박이 다 사라진대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부가가치선에 대해서 더 많이 땡겨서 일으켜질 수 있는 실적이 가시화된 게 많다면 2007, 2008 사이클의 고점까지도 넘볼 수 있는 현재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월봉으로 본다면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낮아 있는 주가는 맞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너무 큰 거기까지- 뒷그림인가요? 예. 거기까지 이제 갈 수 네.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실적 나오는 거 통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네. 하네요. 워낙 불확실한 매크로성 환경도 있고 여러 기대감도 껴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조선주 정리해봤고요. 두 분 모두 톤이 바뀌었습니다. 긍정 의견으로 저희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LNG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협상에 대한 카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이제 9시부터 여러분도 많은 속보 뉴스를 기다리실 텐데요. LNG는 하나의 주제죠. 왜냐하면 미국이 팔고자 하는 그 심리가 강하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강했던 쪽이 동양철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고 계신다면 사실상 지금 고가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차트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로 봤을 때 이 기대감의 정도, 사실 여기야말로 세론일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일단은 부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부정이요. 같아요. 예. 일단 알래스카 모멘텀은 일단은 거의 끝자락이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테마가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랐어요. 뭐 상지건설 같은 종목들처럼 필요 이상 많이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다른 분들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양철과는 마지막 모멘텀이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예비후보한테 달린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과거 2022년 대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유럽 천연가스 도입하자는 얘기 했었거든요. 유럽 천연가스 도입하자는 얘기 나오게 되면 뭐가 갈까요? 가스관 가겠죠. 그럼 동양철과는 마지막 모멘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이재명 이제 예비후보가 얘기할까 안 할까 그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일단 동양철관 차트만 보게 되면 3월달 보게 되면 이미 3월 5일부터 오른 게 가스관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알래스카 LNG 때문에 올랐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알래스카 오늘 저녁에 뭐 한미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뉴스의 파라가 될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살리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예비후보가 예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사실 차익 실현, 이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시나리오상에 기대할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상 올라왔고 반영시켜 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끊어가는 전략을 언급 주셨습니다. 사실 동양철강 말고도 진짜 철강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주연 대표님, 이쪽은 어떤 흐름으로 볼까요? 사실상 진짜 실수했냐 아니냐는 이후에 또 따져볼 논의가 남겨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오늘 관세 관련해서 확정적으로 뭔가가 딱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다 제거될 정도로 네, 딱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래스카 가스관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LNG 사업이라던가 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모멘텀은 뭐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활발하게 매매가 됐던 거래량도 많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련된 뭐 모멘텀이 붙어준다던가 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다던가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매매 관점에서의 차원의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오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세론으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화성 밸브라던가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던가 기존의 가스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사실 이전부터 가스관 관련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새롭게 좀 뭔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유입이 되고 뭔가 새로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공통됩니다. 부정 의견으로서 동양철관, 이제 철관 관련해서는 일단은 끊어가는 것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이고요. 비만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확실히 이제 블루엠텍 오늘 유통 쪽까지는 번졌습니다. 뭐 청소년에게도 처방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비만 관련해서 인벤티지랩이 뭐 전일 시간 내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장중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순환매를 지금 기다리는 것인지 오늘 대봉 LS도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이제 추세가 이쪽으로까지 확산력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비만의 강도는 어떨까요? 비만은 카테고리가 확실하거든요. 네. 장기 지속형 그리고 경구형.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거에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펩트론, 장기 지속형이잖아요. 네. 인벤티지랩, 경구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LP 계열했던 비만 치료제의 이 모멘텀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충분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이었던 이슈가 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나오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바이오 업종의 어떤 흐름도 한번 감안을 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방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장기 지속형, 경구형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종목들이 계속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봉 LS처럼 주가 그렇게 뭐 세게 반응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 의견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접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과 같은 말씀해 주신 키워드 단 내에서는 괜찮고요? 있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블루엠텍이 네. 오늘 상승 나오잖아요. 요거는 한번 매수할래? 한번 매수해 볼래라고 뭐 여쭤보신다면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노보노디스크 관련돼 가지고 네. 위고비 있잖아요. 경구형 위고비 품목허가 이제 신청했거든요. 그거 신청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 유통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으로 해서 한번 블루엠텍을 접근해 본다? 라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외에 뭐 투자 아이디어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깔끔하네요. 블루엠텍과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연 대표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연속해서 나오고 이 종목 저 종목이 튀니까 이게 가려나 싶은 거거든요. 네, 대봉 LS 말씀 앞에서 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모멘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뭔가 일라이릴리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효능을 발견을 했다던가 이런 식의 어쨌든 모멘텀이 좀 들어와 줘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봉 LS도 오늘 한 8% 가깝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 그리고 지금 블루엠텍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그냥 대봉 LS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장주들이라고 한다면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게 올라가고 더 이제 좀 뭔가 다른 종목이 없을까를 시장에서 좀 찾다 보니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지금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단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봉 LS는 사실 크게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관련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인벤티지랩 많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이 일상 임상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차라리 대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시면서 대봉 LS에 있어서는 부정 의견으로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얘기 나오면 잘 가고 하는데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하게 상한가 유지하는 쪽이 HK 이노엔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쪽으로까지 그 매수세가 번져서 한국콜마로 오늘 오전에 조금 더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본업이 튼튼한데 지분 관계까지 엮였다? 그러면 더블 모멘텀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자리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리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딱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고점에 딱 물려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가 어쨌든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55,000원에서 75,000원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관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1공장, 펜실베니아 1공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2공장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또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또 큰 종목이더라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예상치를 또 올렸더라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제 선크림 제품. 네. 이게 또 성수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도 현재 굉장히 평가가 나오는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되냐면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겠구나. 라는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관세 플러스 1분기 실적 때문에 일단 가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세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어차피 2년, 3년 계속 갈 거고, 그럼 그건 논의를 하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실적은 발표 안 됐지만은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관의 수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제 지금 부분에서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럼 딴 거 보지 마시고 기관 수급만 보십시오. 어차피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올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기관 수급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 참고하셔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라면은 계속 가져갈 만한 이유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연속 수급을 확인할 수 있을 법한 본연에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리로 보면 딱 고민되는 자리는 맞잖아요. 근데 꼭 저희가 이렇게 살까 싶을 때는 이런 자리더라고요. 유치원 대표님, 이럴 땐 어떻게 뭘 더 자세히 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실적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딱 전고점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한국콜마의 PER 좀 계산을 해보면은 앞으로 향후 2026년, 2027년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 같이 비교되고 있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딱 10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고 지금 그 리포트 프리뷰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추세가 뭐 깨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급상의 변화가 크게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규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조금 그 리스크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 텐데요. 그 전에 한국콜마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실적이라고 하는 중요 분기점까지는 기대감을 품어보되 확인은 꼭 하셔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쪽 봅니다. K콘텐츠. 오전에 이쪽이 좀 주도를 했는데 오후 드니까 실적주에게 조금 수급을 뺏긴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략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네. 자, 최근에 컨텐츠가 올라온 건 명확하잖아요. 정책 테마, K 컨텐츠, 육성. 이게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유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칼같이 잘라서 말씀드린 부분은, 자, 대선이 지금 몇 달 남았나요? 한 달. 한 달 남았죠. 그러면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렴에도 빨리 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자리하고 지금 저주산하고 차트 어떤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아이스크림 메뉴 같은 종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차트가 좀 꺾였거든요. 안 좋아서 꺾인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짧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 빠르게 수남매가 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거스토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8자리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예비 후보였던 얘기에 상당히 시장을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 정책, 요 계승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쪽으로 차라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신재생 쪽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책에 있어서 이제 조금 소거를 해야 될 때라고도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또 접근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요거에 익숙하신 분들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500억이 채 안 되는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거에 좀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예, 사실 뭐 신재생이라던가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 안에서 지금은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화장품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판단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최근에 강했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한국선제 등 지금 미포라든지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가 더 고민이 되는데요. 두 분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